네, 재미있는 취업 강사 정광식입니다. 오늘 그 취업 스터디 활용법 200%, 3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스킬 요 부분 두 가지 두 번째 섹션이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부터는 그 유형별 스터디에 대한 어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각 섹션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스터디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분석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 경험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이유는 직무에 대해서 맞춰갈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정한 게 없어요. 근데 과는 만약에 정보통신을 나왔어. 하고 싶은 게 나는 연예인이 하고 싶어. 가서 연기를 하고 싶어.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 경험을 뒤져보면서 해왔던 과거의 프로젝트들, 요것들 정리해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가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본인이 학과에서 했던 내용들을 직접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업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본인에 대한 최근 경험, 만약에 대학에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학 경험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찾아보시고요. 정리하시고, 만약에 대학에서 이제 졸업하시거나 뭐 일반적인 그냥 갑자기 취업을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경험, 한 1년, 2년, 최대한 3년 정도의 그 어떤 내의 경험들을 조금 정리해봐서 직무하고 좀 연결시키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갖고도 좀 안 돼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거 갖고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직업에서의 어떤 심리검사들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워크넷에 나와 있는데요. 저 워크넷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흥미라든지 적성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나의 준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다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워크넷입니다. 해야 될 건데 이 두 가지, 자기 분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두 가지부터 제가 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에 대한 분석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를 경우에는 이 로드맵이라도 그려서 스터디에 좀 참여해보세요.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뭔가 취업을 하겠다고 모집 들어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뭐 처음이니까, 우리 다 같이 처음이니까 뭐 자기소개서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 쓰려면 본인들 나도 분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각자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어떤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 프로그램을 들어봤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나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로드맵. 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하고 여행은 어떤 여행을 좀 다녀봤고, 그 다음에 가장 기억 남는 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부모님하고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문장 형태가 아니고 단어 형태로 쭉쭉 이어서 가보시면 좋겠고요. 쭉 나뭇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창 시절이에요. 최근의 학창 시절을 위주로 해서 이때는 학과 활동을 좀 더 뭐 했고, 동아리 할 때는 좀 내가 이것도 했었지. 그리고 또 기타 활동으로는 내가 또 이런 거 뭐 토익 공부라든지 뭐 배낭여행도 가봤고, 배낭여행에서 돈도 잊어버려봤고, 돈 잊어버렸는데 내가 거기서 또 어떻게 했고, 이것들을 단어들로 쭉쭉 이어서 A4 용지 혹은 B4 용지를 한 장을 크게 해서 쭉쭉 채워보세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저거 하고 났는데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나는 취업은 해야 돼. 직무에 대해서 뭔가 또 정리를 또 빨리 해야 되고, 당장 내일 스터디에 나가서 뭔가를 또 해야 돼. 애들이 해오래. 또 과제도 줬어. 그러면 이렇게 섹션을 나눠보세요. 일시부터 나눠보세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대학교 1학년 2학기, 그다음에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딱딱딱딱 나눠서 한 학년에 4개 정도 나오겠죠? 4개 정도 나눠서 그 학기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들을 문장이 아니에요. 단어 형태로. 자, S마트 내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S마트에서
매출 뭐 어떻게 하는데 도움을 줬어. 그럼 매출 아르바이트 성장, 뭐 매출에서 매출 상승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뭐 여름방학에는 해외 봉사활동에 갔다 왔어. 뭐 아프가니스탄 해외 봉사.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거기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진상이 있어. 그 진상, 그 진상 하면서 또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엔 인턴도 했어. 뭐 이건 이제 4학년이 될 수 있겠죠. 뭐 3학년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코이카에서 뭐 인턴도 했어. 라고 해서 요것들을 기억에 남는 경험 사례들을 그냥 단어 형식으로 해서 쭉쭉 정리해서 정리해서 요거 가지고 스터디에 가시는 거예요. 스터디에 가서 얘들아 나 요거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좋겠어? 라고 물어보세요. 절대 본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경험이고 이건 나쁜 경험이고 이건 좋지 않겠어 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라고 하면 친구들이 보면서 물어보겠죠. S마트에서 뭐 한 거야? 알바했어. 그거 알아. 알바한 건. 근데 어떤 일 했냐고. 배추도 좀 나르고 수박도 좀 날랐어. 그러면 그거 하면서 뭐 했는데? 뭐 그냥 한 거 없어. 그냥 꼬맹이들 오면 수박도 좀 주고, 그 아줌마들 오면 이렇게 좀 골라서 주고, 이렇게 한 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루에 몇 통 나가는지 그런 거 계산한 거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인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 근데 반대에서 보면은 만약에 유통업에 지원을 해요. 이것만큼 좋은 사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적인 제가 예로 좀 들려드렸는데, 사례를 쭉쭉 이렇게 단순하게 적고 나시면 이걸 가지고 스터디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지 같이 논의하세요. 정리하면서 그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건 어떤 사건이고 언제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건 어떤데?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응원을 해줄 겁니다. 요건 좋겠고 요건 나쁘겠다. 그런 판단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량 추출입니다. 이 역량 추출은 그 다음에 섹션이에요. 다음에 섹션. S마트에서 했으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잘 설득해서 많이 팔았던 경험이니까 소통이 될 수 있겠네. 이거 예니까요. 이렇게 소통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해외 봉사에서 갔는데 내가 조장을 맡아서 같이 이끌어서 이렇게 좀 멀리도 가기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이끌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에 대한 역할들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커피숍 진상을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진상을 내가 잘 구슬렸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대인관계적인 측면, 그 사람하고 얘기, 관계에 대한 어떤 잘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 되는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또 이제 막 우리 구성에서 뭐 해야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도 양식을 하나 작성을 하셔서 같이 논의해 보시고 사례를 찾는 그런 스터디도 첫 번째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절대 돈 내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큼 아까운 돈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소위 우리가 많이 했던 MBTI라는 검사가 있어요. 공짜로 할 수 있어요. 공짜로 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그 필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 CC를 하시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이 사이트 이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 사이트 치기 싫으면 그냥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치세요. 무료 MBTI 검사 치면 나와요. 검색하셔서 이거 한번 들어가셔서 검사해 보시면 이게 뭐냐면 내 성격에 대해서 나도 몰랐던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정리해 주는 거에 대한 쓸 수 있는 소스들이 되게 많아요. 나도 몰랐던 내가 나옵니다. 나한테 이런 장점이 있었어? 나한테 성실함이, 예를 들면 성실함이 나왔어. 내가 성실했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뭔가 했던 것 같고 공부할 때도 뭔가 성실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나.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하나의 또 소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우리 워크넷에 있는 심리검사입니다. 심리검사예요. 어영부영 만든 심리검사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몇 년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게 아니죠. 제가 벌써 활용하는 것만 해도 1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전부터 많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구조화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쌓고 했던 경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업까지 연결해서 나눠주는, 보여주는 그런 심리검사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좋은 게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검사를 해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쭉 보면 검사 결과가 내가 읽어보면 알 수 있게끔 해놓은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다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짜증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도 자, 내가 만약에 적성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직업 적성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면에 내가 좀 잘하는지, 만약에 협응 능력이 있어. 손하고 말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잘해. 두 가지 잘하는지, 수학적인 능력이 있는지, 혹은 뭐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입니다. 검사는 90분인데 여러분들 하면 90분 안 걸려요. 또 한 가지, 직업 선호도 검사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강력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흥미에서의 어떤 방향, 그리고 나의 성격 오요인에 의한 성격, 그 다음에 내 생활사, 과거에 대한 어떤 경험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같이 나오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격에 대해서 만약에 나이가 호기심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데이터가 되게 높아. 그러면 이 호기심에 대한 단어들이 풀어져 있어요. 이거 응용하시라고요. 이런 거. 아, 내가 호기심에 이런 단어 풀인데 생각해 보니까 호기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어. 맞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문장을 응용하시는 거예요. 갖다가.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한 경험들도 추가해 보시는 거죠. 가능하시겠죠? 그 이외에 직업 가치관 검사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뭘까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들이 있어요. 우리는 창의, 보통 이제 도전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게 회사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나는 봉사가 나왔어. 근데 나는 도전적인 봉사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게 정말 어떤 건지 가치적인 부분에서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직업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직업을 또 추천을 해줍니다. 이 직업 추천은 직업 선호도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향이라든지 흥미에 따라서 직업도 같이 추천을 해줍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검사들, 이 검사들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활용하셔서 나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분석을 좀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진로에 대한 것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구직 준비도에 대해서 아직 해본 거 잘 모르겠어. 어느 정도 단계인지 해보시라고요. 20분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그죠? 핸드폰 게임 한 10분만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고 데이터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검사를 알아갈 수 있게끔 자기보고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요거 프린터 하셔서 상담센터 찾아가시면 돼요. 고용센터라든지 학교 상담센터 가셔서 요거 이렇게 좀 나왔는데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직접 해석해 주는 선생님들도 많을 겁니다. 자, 자소서 스터디예요. 방금 전까지는 본인에 대한 어떤 분석에 대해서 하는 그런 심리검사 과정을 좀 거쳤는데 지금부터는 그걸 본격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스터디를 모였어요. 기본은 해가셔야죠. 우리가 모이라고 했는데 모임 자체에서 뭘 아무것도 안 해가고 빈둥빈둥 와보시면 안 되고 한 두세 줄 써서 가보시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의 있게 작성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점검하는 차원이 더 많고 스터디 이외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 공부하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자기소개서 써야 되니까. 성장과정 써야 되고 또 뭐예요? 성격의 장단점 쓰고 교내 활동 쓰고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적어도 500자 이상씩은 써서 가져가세요. 그게 다 뺀지 먹더라도 친구들한테 야 이건 아니지 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이거는 해가세요. 빈 종이 갖고 오시면 다 김 빠져요. 허탈해지니까. 그리고 돌려보는 거예요. 각자가 보는 시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면접관이 내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그 시각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관점. 신문사에서 사설을 내잖아요. 본인이 막 써서 띡 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검토를 받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검토를 받아요. 똑같습니다. 돌려보시면서 내가 완성한 이 자기소개서를 검토해 보시는 게 되겠고, 매번 전문가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만큼은 어떤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전반적으로 한 번, 두 번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스터디에 대한 어떤 벌금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거 돈을 모으는 거, 이건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 자기소개서 안에서의 어떤 구조화하는 것, 스타 기법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요. 스타 기법을 활용하는 거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역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세요. 내가 쓰고 싶은 게 문제 해결력인지 도전인지 창인지 혹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명확히 알고 쓰시면은 쓰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사례를 글로 못 쓰겠으면, 자기소개서를 못 쓰겠으면 이렇게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가세요. 예를 들면 내가 21살 때였어. 그 다음에 주된 활동은 어학연수 갔을 때 외국인과 파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학연수 가면 애국자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다들 뭐 그냥 한복도 입어보시고 거기서 막 문화도 알려보시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식상해요. 그럼 인사 담당자들은 만약에 이걸 평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식상할까요? 좋은 사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식상할 것 같으면은 좀 고려를 해보시고 다시 튜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튜닝을 해보시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외국인과의 파티, 그 다음에 사례 제목을 뭐 김치파전,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거 이런 거, 이런 양식들 요거 비슷하게 써가셔서 사례를 쭉 다 정리해 가시더라도 이런 거라도 좀 가져가세요. 완성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례 안에서 여러분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실 때 스타 기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타 기법. 근데 도대체 스타를 해도 잘 모르겠어. 이놈의 스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매번 얘기해도 맨날 얘기해도 잘 안 돼. 본인도 잘 안 돼. 쓰면서.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겁니다. 상황에서 문제와 내가 한 행동, 그에 대한 결과예요. 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요. 반도체를 모스펫을 이제 쫙 구성을 하는데 이게 엎어져 버렸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당장 내일 이거 만드는 건데 제출해서 오염돼서 어떻게 해? 이거 제출해야 되는데 오염됐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이걸 제출해서 우리가 1등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다 엎어지게 생겼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을 위급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그게 바로 이제 문제에 대한 태스크. 이거를 안 내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했는데 학점을 못 받아.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 상황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적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도 한번 해봤다. 이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시도해봤다. 이런 식에 대한 내가 한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배운 점, 느낀 점 이거 쓰시라고요. 이거 틀대로 가시면 완성은 아니지만 글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구체적인 상황이죠. 보유 역량이 아니고 두 번째 구체적 사항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상황에 이 스타 기법 안에 썼던 걸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잖아요. 결과가 또 한 번 나오는 게 제가 결과가 결국 우리는 완성을 해서 모스펫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A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문장 전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이 툴이에요. 이런 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게 완성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어떤 사례니까 보유 역량 저는 매우 성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한 단어로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역량에 대해서 12가지를만 제가 좀 추려왔는데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정신, 팀워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요거는 다른 것들 중에서 요거를 주제로 가지고 꼭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생각해내서 쥐어짜서라도 얘네들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기업에서 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어떤 문장이든 보시면 이 문장 요 4개의 그 역량에서 좀 풀어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 대인관계, 목표의식 많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이제 스터디 안에서 어떻게 써야지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만 가지고 쓰셔도 한 2회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뭐 지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업 분석은 자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발표하고 서로 Q&A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PT 면접까지 같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발표력이에요. 제가 이 앞에서 나와서 뭘 하죠? 발표합니다. 어떻게 보면 발표죠? 강의하고 얘기합니다. 한순간에 될까요? 이것만큼 실제적으로 잘 늘지 않는 것도 없어요. 떠는 친구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안에 고쳐진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단순간에 어떤 발표의 표현력이 막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연습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회차에 모일 때 5분 정도, 뭐 5분이 꼭 아니어도 돼요. 본인들이 자료 정립해온 거를 가지고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이건 뭔가요? 라고 Q&A 갖는 거 10분이면 되잖아요. 기업 하나씩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자포탈에서 있는 기업 분석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엔 잘 해놨죠.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거는 성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아는 건데 거기까지 여기가 1시간 동안 달려와서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어디에요? 선배라든지 혹은 인터넷을 좀 뒤지더라도 뭐 한 최근 2, 3년치 막 뒤져가지고 고급 있던 동향이라든지 흐름을 좀 연구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쓸 수 있는 게 이 스왑 분석이에요. 스왑 분석인데 스왑 분석은 제가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고 희망 기업은 1개에서 5개 정도 우선 추린 다음에 개인별로 추린 다음에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왑 분석인데요. 스왑 분석은 요 양식이에요. 만약에 내 강점이 분석력이에요. 근데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요? 다음 달에 마케팅과 관련된 분석을 마케팅 공모전이 있어. 공모전에 참여해요. 그러면 강점하고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전략들을 요 SO 전략 안에서 작성을 해보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인데 나에 대한 어떤 다시 말씀드려서 분석력이 있어요. 근데 기회에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번에 마케팅 공모전을 해요. 그럼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할 거냐가. 그 전략을 쓰시는 거예요. 강점하고 기회, 강점하고 위협, 약점, 그 다음에 기회 이런 것들을 사사분면을 해서 정리해 보시는 거 꼭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트렌드는 직무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귀가 따가우실 건데 직무 분석에 있어서 가장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협회나 전문 사이트를 좀 조사를 해보세요. 그 기업에 대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차별화를 좀 두고 싶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합니다. 협회 야 너는 여기 협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와 뭐 현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너는 홈페이지 조사해오고 너는 이 협회 혹은 이 사이트 뭐 너는 셀리도 가서 이렇게 조사해오고 너는 뭐 해와. 그래서 우리 한번 취업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다른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과 다른 스터디만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 스터디 안에서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그 모은 자료 이번에는 셀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어. 그럼 이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좋겠고 특히 이번에는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너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NCS 사이트 꼭 굳이 공기업에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NCS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꼭 좀 들어가셔서 직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학습 모듈 검색을 하셔서 만약에 자동차 시험 평가예요.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요와 아래 빨간색과 같이 나온 그 박스 안에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화면들이 보여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지식, 기술, 태도가 나오잖아요. 이걸 다 활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활용도 못합니다. 여기 보면 밑에 한번 태도만 볼게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태도, 그 다음에 시험 절차서를 숙지하고 지키려는 노력. 내가 이런 노력을 했잖아요. 이런 노력들도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뭘 어필을 해야, 내가 또 어떤 과거 경험을 연결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지식 부분과 기술 부분과 태도 부분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워크넷 사이트예요.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관련 직업들이 쭉 나옵니다. 직업들이 나오니까 한 번씩 검색을 하셔서 한번 봐보는 것도 이 직무 분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연봉이 얼마고 하는 쪽에 성격과 흥미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안 들어가서 본다고 해서 100% 다 답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보시면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하는구나, 이런 과를 나와야 되겠구나, 앞으로 직업은 더 유지가 되겠구나, 앞으로 직업은 더 없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관련된 사이트들은 뭐 LG, 뭐 신세계, SK, 뭐 SK 하이닉스, 뭐 CJ 등 관련 그 채용 사이트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들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좀 같이 들어가서 나눠서 누구는 너는 여기 해와, B는 여기 해와, B는 여기 해와 해서 모아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적성 검사예요. 이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죠. 다 힘들지만 얘는 같이 모여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력이라든지 혹은 본인만의 개발된 어떤 뭐 수리력이라든지 언어력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수준차가 어느 정도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얘는 해야 될까요? 학원 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가지 말라고. 학원 가는 게 아니고 스터디에서는 점검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여서 1시간 바짝 하시고 푸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스터디에서는 각자 집에서 풀어 오신다든지 해서 모르는 것만 요 문제가 우리가 요번에 1회 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것들을 서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들을 서로 풀어주는데 왜 어벤져스 사진을 가지고 왔느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 정도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요번에서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되더라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5명만 되더라고 한다고 한다면 못 풀 문제 없습니다. 학원 안 가도 돼요. 다 풀려요. 제가 지켜봤어요. 얘네들 인적성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인적성 스터디를 하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못 푸는 문제가 없어. 결국엔 다 풀려. 그 정도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이나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은 좀 같이 서로 묶여서 하셔야 되는 게 수학적인 능력이 좀 다르고 언어적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무 지원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이 많은데 언어적인 능력이 좀 더 뛰어나시죠. 그 다음에 공기업 기술반, 수리력이 뛰어납니다. 같이 순간순간 같이 모여서 인적성 하시면 돼요. 정 안 되면 집에서 못 풀겠으면 딱 모여서 1시간 딱 시간 재고 그 안에서 딱 같이 모의고사 풀고 틀린 것만 빠바박 체크한 다음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 취업 준비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순간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인적성은. 그 나머지는 집에서 풀어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면접은 시나리오 꼭 작성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면접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갈게요.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나리오 작성을 하셔야죠. 각 답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지원 동기, 왜 지원했냐, 네가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냐,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이력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A4 용지에 쭉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 보시고 제발 애드립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롤플레잉을 통해서 핸드폰 촬영 꼭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눈에 매번 얘기하는 건데 입을 뒤집어 쓰고 보세요. 내 모습이지만 어떻게 뭐 몸이 어디 숨고 싶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들어가셔서 입을 뒤집어 쓰시고 보시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친구들이 해줬던 그때 피드백 말고 개인적으로 또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한 두세 번이면 확확 늘어요. 제일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게 실은 면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이미지적인 체크가 더 많아요. 스터디 안에서는. 면접 답변에 대한 것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더 좋겠고, 최종적으로 이미지는 네 자세가 어떻다, 표정이 어떻다, 혹은 뭐 이제 고개가 어떻다, 뭐 기울었다, 이런 것들은 그 친구들이 봐줄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은 스터디 구성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거죠. 스터디 안에서는 꼭 시나리오 답변 작성하시고 그 부분은 꼭 전문가에 대한 어떤 조언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는 꼭 하세요. 서로 작성을 하셔서 구성을 하고 나시면 조언들 안에서 꼭 발표가 우선이어야 돼요. 매번 하세요. 1분밖에 안 걸려요. 하면. 그 다음에 사례 제발 좀 많이 넣지 마세요. 하나 혹은 두 개예요. 3개 넘어가면 잘 안 들려요. 일단 남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명확한 뭐가 있어야 돼요. 브랜드 네이밍이 있어야 되겠죠. 뭐 별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직무를 대표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장기 혹은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별명이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그거죠. 안녕하십니까? 띵띵 생산 기술에 지원하는 탱크 같은 남자. 탱크 같은 어떤 굵직굵직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스터디 안에서 내 특색이 어떤 특색이 있는지 좀 시간이 지나면 보여요. 이런 것들을 같이 피드백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조언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례예요. 여기서부터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스터디에서의 어떤 개별 보고서하고 세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잘라서 왔어요. 잘 된 부분들만 잘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많아서 좀 안 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세요. 색깔 한 것만 보십시오. IT 직무의 운영계획서예요. IT 직무의 운영계획서인데 보통 작성을 하면 2장에서 3장 정도의 자기 그 계획서를 세우게 합니다. 빽빽하게 항목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잘했던 건 뭐냐면 바로 IT 직무에서의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특색을 살렸어요. 알고리즘 문제 풀기. 인적성도 따로 뭐 준비하기도 하겠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풀이를 꼭 좀 넣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부 직무에 보시면 SI 대기업 개발 직무 인터뷰, 대기업 IT 지원 직무 인터뷰, 소셜 커머스 개발 직무 인터뷰 등 각 직무에 대한 세부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게 더 빨라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이 세부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날짜가 뭐 11일, 18일, 25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으니까 이 친구들은 매 주차별로 쭉쭉쭉쭉쭉쭉 모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모이면서 개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겠죠. 요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30대 기업에 대해서 인터뷰한 거, 그 다음에 개강 전 자기소개서 작성한 거, 그 다음에 시사상식, 그 다음에 인적성 문제풀이를 매 스터디 모일 때마다 요 5개씩을 꼬박꼬박 했는데 이거를 4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했어요. 단적인 예로 손에 잡히는 경제상식 아침에 합니다. 이거를 시사상식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매일 들었어요. 매일 듣고 PT 했어요. PT 했고 혹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1일씩 5일이잖아. 월, 화, 수, 목, 금. PT를 했는데 요거를 듣고 나서 모일 때 이러한 것들을 토론식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발표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인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지 않고 했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요거를 방금 전에 본 것처럼 4개월에 대한 날짜를 몇 월 며칠 월요일 매주 월요일 날 모이자 해서 그때 요거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4개월 스케줄을 넣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내가 다른 거는 못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그날은 스터디하는 날이잖아요. 적어도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은 그날은 스터디하는 날이에요. 요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장점이라고 적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달랐던 게 뭐냐면 이 장점인데 각자의 역할들을 맡았어요. 조장, 뭐 자원관리, 부조장, 총무, 서기, 그리고 희망 기업들에 대해서도 너는 어디 갈 건데? 너는 어디 갈 건데? 너는 어디 갈 거고?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대표 기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 그다음에 희망 직무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보면 공사나 혹은 에너지와 관련된 쪽으로 좀 희망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의 장점을 살렸어요. 조장은 스피치를 잘해. 그리고 뭐 자원 관리를 하는 그 학생은 뭐 토론이나 논리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부조장은 NCS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 같고 총무는 영어 회화 이런 것들 잘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그거를 리드하게 했어요. 그 섹션만큼은, 그 부분만큼은 리드하게 해서 요거 우리가 스터디 진행되는 4개월 동안 같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얘를 중점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터디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죠. 돈입니다. 왜 돈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돈 안 들이고 싶어서 돈 안 들이고 어떤 취업 준비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 돈이 없으면 또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지를 않는데 샘플입니다. 샘플이면 보시면 결석을 보시면 예고하면 5,000원이에요. 예고했는데 변경하면 2,500원이고 무단으로 하면 10,000원입니다. 무단으로 하고 무단으로 결석하면 10,000원이에요. 근데 보증금을 30,000원을 걷었어요. 이미 2번 정도 빠지겠다면 나는 무단으로 빠지게 되면 이 친구는 우리가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더 크겠죠. 같이 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더 크겠죠. 또한 자료 정리를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하고 카톡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스터디를 모이는 시간은 많아야 3시간 혹은 4시간입니다. 더 이상 하면 오바예요. 질려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오전에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녁에 모이면 지친 상태에서 뭘 해요? 수업을 가서 학원 가서 듣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오전에 혹은 오전 전후로 해서 모여서 정신이 바짝 들 때 요때 스터디를 하시고 흩어져서 집에 가셔서 그 과제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면접에 대해서 한다든지 인적성을 다시 푼다든지 과제를 나눈 어떤 점검적인 스터디가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카카오톡만큼 좋은 게 없죠. 어떤 친구들은 밴드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모임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동아리가 5기째예요. 5기째인데 1기 때부터 자료가 쭉쭉 쌓였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기업 분석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취업 계획서는 어떻게 했고 요 직무는 어떻게 했는지 그 데이터가 쭉쭉 쌓였어요. 요게 바로 학교에서 하게 되면 가장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 학교에 나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학생들이 혹은 내 직무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와닿게 되겠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게 되고요. 다만 절대 카피는 못하게 합니다. 참고만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할 때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일 수 있게끔 그 안에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매주 업데이트하고 면접 시나리오도 매주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이거는 꼭 굳이 제가 얘기할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인적성 책을 사잖아요. 인적성은 책을 사는데 매번 다 살 수 없어요. 비싸. 막 2만 원, 3만 원씩에. 싼 건 만 원대긴 하겠지만
요거를 매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 권을 이렇게 잘해서 카피를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좀 그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활용을 뭐 스캔 떠서 좀 몇 장만 필요한 부분만 몇 장만 같이 나눠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단 이제 벗어나지 않게끔 해야겠죠. 또 한 가지가 많이들 활용하는 거니까 얘기할게요. 아이디를 하나 사요. 어떤 뭐 토익이든 뭐 취업이든 이런 아이디를 하나 사서 모여서 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모여서 같이 시청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모이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활용을 해보시는 건 여러분들의 모임의 단체 성격입니다. 다만 제발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하면 카카오톡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자료가 계속해서 쌓이고 이후의 자료들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현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게끔 온라인 커뮤니티를 꼭 이용해 보시라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목표라든지 어떤 토익의 목표 이런 것들도 있고 월별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 계획서 어떤 것 같아요? 요 계획서. 자, 이 계획서는 실패한 계획서예요. 자, 왜 실패한 계획서냐? 요 친구들이 요걸 가지고 요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획서 작성을 세우는데 만약에 첫 모임을 모였어요. 첫 모임을 모이면 계획서 작성을 하는데 최소한 3시간 이상 투자하세요. 물론 여러분들끼리 유능해서 한 1시간 안에 뭐 쫙 계획서가 나와.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오고 다음 주부터 뭐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하고 직무적 성과선 어디서 어떻게 풀고 그다음에 어디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인정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취업에 대해서 이제 막 준비하는 타이밍이에요. 취업 스터디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렇죠. 이 처음인 상황에서 누가 뭘 어떻게 끌어가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머리를 쥐어짜서 여러분들끼리 요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혹은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네 라는 내용들을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힘들게 만들면 이게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보면 단순히 각 개인별 NCS 및 인적성 문제풀이 후 문제풀이 노하우 교환 하고 나면 언제 할 건데요? 왜냐면 이게 세부 계획이에요. 세부 계획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첫 번째 계획서라면 상관이 없는데 세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로 꼭 이 친구들이 아니고 이렇게 계획서가 좀 덜 된 친구들은 중간에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자기들끼리 어떤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 가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조장은 또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의견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획서는 꼼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7월 달에 그냥 뭐 자기소개서, 직무 분석, 시사상식, 기업 분석 하자, 시작!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고 몇 회에서 얼마만큼의 분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서에서는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한 달 만에 헤어지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 있었는데요. 물론 조장의 어떤 그 원하는 방향들도 있었고 조언들의 어떤 방향들도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한 달 안에 헤어진 이유가 야 너네 왜 벌써 스터디를 다 흩어지려고 하니? 본인들은 다 안 돼. 본인들은 다 안 돼요. 뭘 할까라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모인 거는 2번인가 3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주 모인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과제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엄연히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가야 될 방향을 못 찾았던 거예요. 가야 될 방향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스스로 헤어지게 된 겁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쓴 그 계획서를 보여줄 텐데요. 요거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아주 잘 된 운영 계획서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실제 그리고 이 친구들은 대기업에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대부분 다 들어갔는데
원하는 대기업이죠. 저도 이 친구들이 처음에 이렇게 잘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계획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계획서를 보면 알겠는데 잘 보세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첫 장에 쓴 거는 계획서에 운영 규칙을 썼어요. 이 운영 규칙을 다른 조는 아무도 안 했지만 이 친구들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5명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학과가 다 달랐어요. 학과가 다 달랐어요. 공통점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운영이 된 이유는 구조화를 되게 잘했어요. 구조화를 잘한 게 운영 규칙이에요. 잘 보세요. 모든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윤리적 실천을 요구한다. 되게 뭔가 와닿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기본 정신.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성실하게 행동한다. 뻔한 내용인 것 같지만 성실하게 한다. 이걸 강조한 거잖아요. 4개월 동안 혹은 2개월 동안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결석하지 않는 겁니다. 결석하지 않아야만이 적어도 내가 만약에라도 과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설령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잘 못합니다. 개인 사정이 분명히 생겨요. 채워야 되겠죠. 다음에 우리는 취준생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되게 추상적으로 쓴 것 같지만 그 문장 하나가 취준생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 스터디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큰 방향, 그러니까 나쁜 방향이 아니고 좀 옳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본 정신이 꼭 성실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도전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이 스터디를 이끌어 나갑니다. 스터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업이라고 하면 인재상이라든지 나아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스터디도 작은 회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운영이 가는 데 있어서 이끌어 가는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문구들이 큰 방향을 잡아주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 나를 보시면 기본 우리는 효율적인 취업 스터디 운영을 위해서 시간 엄수를 원칙으로 한다. 주 1회 모였어요. 시간 엄수를 한다 했죠.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효과적인 취업 스터디 운영을 위해 정해진 과제를 정해진 시간까지 수행하도록 한다. 정해진 과제예요. 이 친구들이 정해진 과제는 일요일 12시 땡까지였어요. 그 뒤에 넘어가면 벌금을 받았어요. 한 단적인 예로. 그만큼 철저하게 운영이 됐어요. 우리는 팀원으로서 상호 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취업 스터디 운영을 한다. 상호 존중이에요. 학교 스터디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지인들이 많으니까 망한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알고 있으니까 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운영된 스터디니까요. 이 학교 자체에서 운영된 이 스터디 안에서 이 친구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 존중이에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상호 존중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냥 주관적으로 그때 즉흥적으로 야, 넌 이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혹은 넌 이게 틀렸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명확하게 생각을 해서 저 친구가 요게 이렇게 좀 잘못했는데 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유를 들어서 객관적인 내 감정을 좀 빼고 명확하게 얘기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기본 틀 안에서 역할을 다 나눴어요.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되는 게 역할을 만들게 되면 조원들 모두 하나씩의 역할을 주세요. 만약에 조장님 보고 계시면 다 각자 하나씩 조의 역할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장이 있고요. 부조장이 있고 학습관리, 학습관리자, 그 다음에 뭐 서기서기 이렇게만 나왔는데 강의실 예약, 총무, 돈 받는 친구겠죠? 벌금 정리하고 출석 체크, 그 다음에 뭐 회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부회장 서로 역할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출석 체크나 이런 것부터 아까 내가 얘기했네요. 이런 부분들, 그 이외의 것들, 그 스터디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각자 하나씩 역할을 지어주셔야 안 빠져요.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다 주셔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다음 주 발표는 누구, 다음 주 발표는 누구, 다음 주 발표는 누구, 그걸 같이 준비할 건 누구 이렇게 해줘야 같이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나와서 뭔가 스터디가 운영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서 어떤 엄청난 시너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간단히 보시면 전체적인 조장은 전체적인 스터디 진행 및 일정, 장소를 조율한다. 장소하고 일정 조율에 있어서 조장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관리자, 목표치 달성 수시로 체크. 보이시죠?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을 됐는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 사람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관리자 두 번째, 월간 점검이에요. 목표치를 달성을 수시로 체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월별로 체크하는 친구가 또 따로 있고, 서기로 보면 모임 시 체크인, 체크아웃, 누가 언제 왔고 언제 나갔는지 이것들도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석, 불참석, 관리, 벌점 관리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들에 대해서 각자 따로따로 만들어 주셔야만이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음에 개인 목표하고 팀 목표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융합을 했어요. 언어적인 부분, 전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 언어에는 누구는 토익 레벨 7, 뭐 토익 레벨 6, 뭐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레벨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방학이면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자격증은 어떤 기사, 어떤 기사 누구누구 한데 이 사람들은 요게 목표래 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다음에 팀 목표예요. 팀 목표. 자기소개서 및 면접 대비예요. 관련 산업에 대한 분석, 뭐 기업 분석, 본인 경험 정리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해놓고, 자,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가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단합회예요. 단합회를 어디서 하냐면 나들이를 봉사활동으로 하기로 했대요. 이 친구들은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잘 밝았어요, 분위기가. 봉사 자체, 그 나들이 자체를 봉사활동이라는 어떤 본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의미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적어 놓은 거겠죠. 이게 좀 색깔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스터디할 때 단순히 꼭 아카데믹한 스터디보다는 살짝 쉼을, 여유를 둘 수 있는 어떤 한 구멍 정도는, 작은 구멍 정도는 마련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가면 끊어지고요. 너무 늘어지면 공부가 안 돼요. 이걸 되게 조장이 잘 하셔야 되는데, 분위기가 좋은 건 좋습니다. 다만 근데 늘어져 버리면 스터디를 빨리빨리 그걸 분위기를 인지를 하셔야 되죠. 누가? 조장께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매 시간마다 매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적었어요. 첫 번째 모였을 때 4시간 하는데 첫 시간은 뭐 몇 월부터 뭐 한 7월에서 9월까지는 첫 시간에 모이면 SSAT 뭐 모의고사 풀고 서로 피드백하고, 두 번째 2시간은 자기소개서 면접 보고, 그 다음에 뭐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목표 기업 이력서 양식에 맞게 자기소개서 리모델링 해오고, 여기서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후반기겠죠. 그 후반기에는 PT 면접 이런 것들을 서로 하되, 만약에 붙은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갈라져서 그 친구들끼리 또 별도의 스터디를 한다라는 것들이 이 친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시간은 또 뭐 시사 토론, 과제, 뭐 개인별 스펙 달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시간별로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여서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자. 근데 시간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자기소개서 피드백만 하더라도 막 2시간 혹은 막 3시간 다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게 되면 그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서로의 긴장감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짤 때도 시간적인 부분들도 꼭 좀 매번, 뭐 조장님도 괜찮고 타임 뭐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 친구들이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긴장이 늦춰지지 않고 시간 안에 뭔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 멤버 간 호칭이에요. 이 친구들이 잘했던 게 보면 자, 호칭은 누구누구 씨, 철수 씨, 영희 씨. 호칭은 존댓말입니다. 물론 다 존댓말 쓰긴 하겠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 서열이 없이 선을 지킬 수 있고 본인의 책임감이 상승하므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이 이거를 서로 존칭을 쓰는 이유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평가 등이 격식을 차리고 상호 존중을 하면서 이루어지므로 향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함.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보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약에 전원 다 취업하거나 혹은 이렇게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간 후에는 다시 형, 그 다음에 오빠, 뭐 언니로 호칭을 변경해서 그때는 정말 관계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자라는 얘기를 이후에 넣어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친구들은 서로 흐트름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월별로 해서 색깔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자기들끼리 설문조사를 만들었어요. 현재 진행되는 게 만족이 되는 게 뭐고 만족이 되지 않는 건 뭔데 그럼 만족이 되지 않는 건 주관식으로 좀 얘기해줘봐 라는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그 모임 전 뭐 과제를 어느 정도 수립했는지 이런 개인적인 것들도 설문지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상당히 디테일하죠. 이렇게 하셔야 스터디가 끝까지 운영이 됩니다. 자, 스터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제가 이번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이 있어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이 계획서예요. 계획서하고 세부 계획이 얼만큼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길게 같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니까 이러한 것들은 꼭 좀 숙지를 하셔서 취업 스터디 운영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한 달 정도 공채 시즌이 바로 남지 않았어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동안의 어떤 노력들을 좀 그동안 결실을 얻으셔야 되니까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